가 바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 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이 봄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진실이 말씀드리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상품 가치 떨어지는 모양 없는 과일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파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대통령 지금 이제 저희들 보고가 아마 지금 한권에서 보고한 걸 또 이어서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 한권의 보고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이게 5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 2%인데도 거기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출하는 식료품 이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8월에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2%를 하지만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4%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를 하는 게 이 서민들 계층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이 4%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서민들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지금 저희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겁니다. 지원해줘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그 지원하지 않으면은 4% 이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 그럼 왜 이러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이 그 한국의 그 뭐 신토불이하는 그런 관념에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신선 제품 뭐 상추, 뭐 배추 이게 안 됩니다. 고냉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해서 이걸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가 아니고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선제적으로 그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온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 산업화 시기 비교해서 1.5도, 그다음 2도까지 많이 올라간다 하면 노지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양식이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스마트 양식으로 해서 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7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대책하는 게 이게 다 정부의 지원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21대 그 수석 대비해서 성수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최대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 지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게 할인되는 거죠. 이 가격이 낮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 때문에 50% 뭐 성수품도 50%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선물 세트도 할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할당 관세 되면 또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은 가격이 비싼데 할당 저희들 관세를 0세율로 거의 0으로 해주기 때문에 40종의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할당 관세를 0으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축수산물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공업체들이나 이런 수입업자들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식비, 에너지, 교통비,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농축수산물이든 서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을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거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개선은 이게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고는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추지 않으면 결코 낮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 관세를 받을 걸 안 받고 해서 낮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림부 장관님 또 해수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주로 이제 식품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물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산업이 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고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품목이 빵, 라면, 밀가루, 설탕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 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가까운 전방 산업인 빵이나 라면은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과점적인 구조 속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격 담합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인 아까 제가 원재료죠. 밀가루나 설탕은 과점 구조, 관세 체계 하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빵 시장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빵 시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독과점적인 구조가 이 제빵 회사들의 어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제빵 계열사들의 영업이윤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빵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가 이런 분석들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빵 가격과 해외 빵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주로 빵을 디저트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좀 디저트 아니면 가끔씩 먹는 좀 고급 소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 빵들은 좀 고가 빵들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해외는 이제 빵이 주식일 때는 좀 저가 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같이 여러 대표적인 빵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적 시장 구조의 문제가 또 있고 유통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광고비,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어떤 가맹 사업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비재로서의 빵의 빵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